안녕하세요. 홍대유 조교사입니다.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과 순국 선열의 충성을 기념하는 현충일입니다. 오늘 현충일날 다들 쉬고 있는데 우리 또 이 말하고 생활하는 기수조교사 관리사들은 나와서 지금 말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필관리사는 반만 출근하고 반은 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바쁘게 다른 때보다도 우리 마필관리사 직원이 전부 다 나와서 일할 때보다도 바쁘게 일들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날씨 너무 좋아요. 요즘 날씨가 계속 좋아가지고 말 타기에 진짜 좋네요. 아이고 안녕.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디 잘 주무셨습니까? 예, 너무 잘 잤어요. 어제 우리 6조 회식 자리에 와서 게스트가 우리 게스트가 와가지고 우리 말간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육조 조교사님이 오기 전부터 제가 제일 먼저 도착해서 앉았었어요. 내가 좀 일 보다가 좀 늦었지. 예. 그렇구나. 네. 근데 우리 김종철 마주님이 네. 비상벨이 김종철 마주님이 회식을 시켜줬는데 네. 옛날 얘기 듣다 보니까 재밌지 않냐? 엄청 재밌었어요. 옛날 시간 얘기. 가는지 몰라. 그래. 그거 녹음했는데 그거 잠깐 틀어주고, 그것도 잠깐이라 한 6, 7분 되는 것 같다. 그거 틀어드리고, 우리 다시 좀 얘기하자고. 네. 오늘 6월에 우리 마필관리사 직원들이 일을 끝내고, 다 모여서 지금 회식하고 있네요. 일 끝나고 이 회식 자리는 굉장히 즐겁고 맛있는 자리거든요. 참, 우리 저기 김종철 마주님이 계시네. 조교사님 한 말씀 하세요. 예, 오늘 비상벨이 오늘 언제 하는지 오늘 비상벨 마주님이 우리 6조 직원들이랑 저녁 식사 파티해주네요. 이게 오겹살인데 엄청 맛있네요. 아무튼 그냥 비상벨 덕택에 이래저래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님도 한 말씀 하세요. 기분 좋아요. 우리 방송 찍네. 카메라에 말도 잘하네. 이렇게 조교사님도 한 말씀. 네. 오늘 저 비상벨 마주님하고 친분 고향이 같아서 축하드리러 왔어요. 고양이 또 갖다 연을 갖다 이렇게 만들면 되네. 네. 그래, 연을 만들자. 어떻게 팀장님은 한 말씀 하시죠? 우리 비상돌 덕분에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비상돌 화이팅! 네, 수고하셨어요. 경기에서 우승하면 이렇게 좋은 걸. 우리 시스템이 어쨌든 마주하고 조교사는 마필 위탁 계약을 하거든요. 마주가 조교사한테 말을 맡기면 그 위탁 계약한 그 말들을 갖고 우리 예를 들면 6조는 홍대가 6조잖아요. 6조는 우리 직원 12명이에요. 관리사 직원 12명인데 관리사 직원 12명과 호흡을 맞춰가지고 말을 잘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술 태워가지고 좋은 성적 냈을 때 이렇게 우승하면은 마주분들이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사기도 복도다 주고 뭐 우승했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여러 가지로 화합 차원에서 이렇게 회식을 시켜주는데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이 우승을 해야 돼요. 항상 우승을 하고 그래야지 이런 좋은 자리가 많은데 우승하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승하기 쉬운 게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최연소 마주일 것 같아요. 최연소 맞으셨대요. 김종철 마주님이 최연소 마주. 지금 내가 들리는 얘기는 그때 이제 우리는 그때 마주 심사했어요. 심사 엄청 까다로웠지. 심사해가지고 선발을 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요.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어떻게 됐나 뭐 그때 심사위원장이 유수성 그전 국무총리 출신인데 여기서 그야말로 심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내한테 또 걸린 거야. 내가 그때 보니까 지금 뭐 나이가 너무 어려. 그때 몇 살이에요? 이럴 때는 34인가 34. 그러니까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유수성 총리가 뭐랬냐면 젊은 사람도 있어야 돼. 위원장인데, 위원장이구나. 아니, 그 전에, 그 이후로, 100억짜리 사업가 부자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너나 떨어지고. 하면서 그걸 아마 그야말은 무슨 다른 정보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연히 우리 그때 당시는 이제 배정을 했거든. 마사이 머리가 있으면 그냥 배정을 했어. 요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중에 내가 5마리 중에 그 중에 한 마리가 공정화의 말이 들어왔는데 그 말이 올 때까지, 내한테 올 때까지가 한 4, 5전을 했나 봐. 근데 바닥에서 길었는 거야.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됐어요. 샀는데 350만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벌었다고 3억을 냈어요. 와! 진짜! 걔는 한수한테 92년도 9월 초인가 9월 초에 조선에 뭐 신문 광고가 나왔어. 근데 나도 그게 기억은 있는데 실제로 뒤져봐야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연 30%의 그러니까 남게 준다고 이익을 보장한다 했어. 연 30%. 그러니까 은행이자고 훨씬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안 하는 누가 있나? 아무나 안 시켜주는 게 뭐지? 아니 연 30% 남게 해주고 대화가 반대가 됐다. 아니 에너지 있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고 그다음에 강남 사거리에 1등 최고로 왜 두개 층이 마지막까지 했잖아요. 강남 사거리에 현대 삼성역에 보면 맞은편에 거기에 보면 이름 모르겠는데 그게 이계층에 두개 층. 마주 기억나요? 아 그래? 네. 마주 협회 말은 거기서 우리가 회의하고 저도 많이 다 하려고 했어요. 내가 강남에 죽는다고 거기서 그때는 엄청났지. 근데 이제 문제는 아예 터지면서 작살나고. 솔직히 그때는 말해서 정말 걸어버리니까 이제 우리가 아마 그랬을 거야. 관리비를 못 내잖아. 마주가 관리비를 못 내는 거면 은행에서 말에다가 압류해요. 지금도 그러지. 말에다가 압류하면 압류하는 놈이 바보가 돼. 무슨 얘기냐면 말이 성적이 안 나오면 돈이 안 돼. 본인이 손해보는 아, 그러네요. 오늘 까먹어야 되네. 통째로 이제 관리비까지 내야 되는 거야. 아, 그러네. 그때 관리비를 내야 설정인데 금융기관에서는 이게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게 객마하는 걸 잘 모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아예 아예 그때 어쨌든 아예 그거 안 했으면 모든 단체들이 잘 살았어요. 개인 마주 되면서 서울 조교사협회, 조기협회 되면은 그럼 서울 마주협회 매년 5억씩을 줬잖아. 매년 5억씩 준 거야. 그거는 이제 경마 발전 기금은 그러니까 이제 조교사 협회라든지 협회가 처음 설립이 되고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마사에서 지원금을 줬어요. 경마 발전 기금이야. 경마 많이 드시죠. 카메라맨은 누구예요? 아니, 어제 우리 김종철 마주님 회식 자리에 갔잖아. 옛날 네. 얘기 들으니까 참 신기하지 않아? 아,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김종철 마주님이 그 당시 개인 마주 93년도 8월 14일 개인 마주 될 때 이제 개인 마주 뽑았는데 네. 그때 지금이야 뭐 서류 자격만 되면 그냥 마주 시켜주잖아. 네. 그때는 심사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심사를 했는데 재력은 당연히 돼야 되고. 재력, 명예 뭐 다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어제 김종철 마주가 얘기하시잖아. 네. 심사위원장이 이수성 국무총리였다고. 전 국무총리. 심사위원장이. 네, 마주를 뽑는데.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마주가 이제 다 뽑았잖아. 네. 총회, 네. 마주 행사대 가면은 다 TV에 나왔던 분들이야. 그 정도로 진짜 막강했어 옛날 마주 분들은. 네. 명예도 대단하고 막 대학 총장들 사회적 지위가 엄청 높았구나. 네. 그런 분들이 전부 다 했어. 그런데 아까 김종철 마주님이 어제 김종철 마주님이 34살에 마주가 됐단 말이야 그때. 제일 최연소. 네. 야, 진짜 대단했지. 최연소로서 마주가 됐어. 거기다 이제 말을 마사에서 마사의 소유였잖아. 이거 네. 이제 개인 마주한테 분양을 해야 돼. 네. 그래서 한 마리 신청한 사람
맥시멈 5마리까지 신청할 수가 있어. 네. 그건 자기가 신청한 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있다. 예를 들면. 네. 그러면 등급에 하나씩 신청하는 거야. 네. 그래서 자기가 뽑으면 그 말이 되는 거야. 네. 근데 김종철 마주님이 5마리 사가지고 네. 동정음이라는 한 마리를 네. 350만 원이가 얼마에 샀는데 3억을 넘게 벌었대잖아. 맞아요. 그때 초창기에 마주분들은 말을 싸게 사고 상금이 커가지고 특히 말 한 100마리씩 산 사람들이 거의 다 돈을 벌었어. 네. 그리고 무조건 30%는 남게 해준다고 네.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네네네. 30%를 남게 해준다. 그러니까 초창기 마주분들이 돈 많이 벌으셨고. 돈 많이 벌었죠. 또 그게 이제 부산 경마장에 와서도 부산 경마장도 2006년도가 개장해 5년 동안 개장했잖아. 네. 거기도 똑같은 전철을 밟았던 거야. 초창기에 그래서 말 많이 산 사람들은 그냥 뭐 6개월 만약에 1억 투자했다. 그럼 6개월 만에 다 뽑고 돈 버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런 초창기 마주들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았어. 네. 근데 어쨌든 대단했어. 네. 마세 직원들이 나도 야 저분들 다 TV에서 분들이 나왔네 이러면 대단했었는데 네. 어쨌든 최연소 맞으셨네. 네, 지금도 네. 하고 계시네. 그러니까요. 대단하시네. 네. 요즘 마주도 하면서 말 사료도 파시더라고. 네네. 말 맞아요. 사료. 인기 사료 파세요. 인기 말 사료를 팔고 그러는데 말 사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뭐지? 네드밀. 네드밀. 이 네드밀도 팔고 그러시는데. 네. 그리고 우리 팬들이 그러더라고. 말 게이트 번호 외곽이 왜 불리하냐고 물어보네. 네. 야, 말 외곽이 왜 불리한 거지? 일단은 뭐 그 사람이 뛰는 육상 경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스타트 지점이 다른데 우리 그 경마는 게이트를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바깥 번호는 크게 돌 수밖에 없어요. 거리 손해가. 거리 손해가 많지. 예. 그리고 200m까지는 스타트 나와서 200m까지. 200m는 뭐 이렇게 진로 변경을 하지도 못하고 그렇지. 채찍을 추진을 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오로지 그냥 말을 밀어가지고 추진하는데 외곽번호 말이 빨랐다 하더라도 안쪽의 말이 진로 변경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안쪽 말이 좀 늦었더라도 막 밀고 나오면은 그래. 자리 선점하기가 외곽번호가 훨씬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특히 선행마 같은 경우는 더더욱 불리하고. 그렇죠. 1번 게이트 같은 경우는 좀 늦발을 하더라도 안쪽에 아무 말이 없고 펜스만 타고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 누구를 방해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늦더라도 계속 밀고 가면은 밖에 말이 또 이렇게 방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번 게이트 같은 경우는 아주 유리하죠. 서운행마. 그렇지. 그래서 네. 이 경마에는 아까 출발해가지고 스타트 나와서 200m까지는 진로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더더욱 이게 게이트 번호가 중요한 거야. 네, 그래서 네. 막 우리가 게이트 번호, 외곽 번호 받으면 굉장히 안 좋잖아. 네. 뭐야 이거 그래? 진짜 네. 안 좋아. 그러니까. 특히 또 이제 진짜 맨 끝 번호 받았을 때. 그렇죠. 맨 끝 번호하고 또 그 앞 번호하고 또 다르거든요. 끝 번호 받으면 말이 똑바로 가야 되는데 바깥이 약간 트여 있으니까. 허전하니까 트여 있으니까 네. 말 불안해하잖아. 네. 어? 그 바깥에 말이 한 마리라도 있으면 어. 말이 바깥의 말도 의식하고 안쪽 말도 의식해서 좀 똑바로 똑바로 나가는 가지고. 편인데 바깥은 아무것도 없고 안쪽 말만 있다 보니까 나와서 안쪽 말들만 보이니까 바깥으로 약간 그렇지. 조금- 주춤하고 들 네, 나가잖아. 네. 그래서 어쨌든 바깥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렇지. 우리는 육상 경기는 네. 1번 게이트나 10번 게이트나 거리가 딱 1000m 경기다 그러면 1000m 똑같잖아. 네네네네. 근데 우리 말은 1번 게이트가 1000m 하면은 한 14번 게이트 정도면 1100 정도 뛴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돼. 그래서 수치를 네. 정확하게 지금 내가 데이터를 못 보지만 네. 그러니까 그만큼 먼 거리를 뛰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자리 잡기가 진짜 어렵고. 네. 옛날에는 그냥 우리 기술 때는 사다 딱 나가지고 안으로 확 들어가 버리고 했잖아. 맞아요. 그게 그게 200m 이게 없을 때는 일단은 빨리 나오면은 안으로 확 그냥 들어가 버려. 확 들어가 버리는. 그 다음에 좀 사고도 많이 났어요. 늦으면 그냥 채찍질 막 때려가지고 그쵸. 나오자마자 채찍. 시동을 막 걸어가지고 그냥 가버리잖아. 네. 그랬는데 지금은 아까 200m까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지. 또 기수들이 채찍을 때리지 못하지. 기수가 스타트 나와가지고 어깨 채찍만 할 수 있다며. 네네네. 어깨 채찍만. 어깨 네. 채찍으로는 네. 이렇게 감이 안 오잖아 잘. 네네. 그냥 그냥- 추진을 하면서 독려하는 정도인데. 그렇지. 저 예전에 그 규정이 없었을 때요. 말 이름 기억 안 나는 1700m였는데 말이 좀 늦은 말인데 번호가 좋았어요. 근데 조기사님 선행 가라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26대인가 때린 거예요.
선회를 갔어요. 근데. 그래. 그래서 재결실 불러왔어요. 어. 재결 이제 그 제일 높으신 분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스타트 장면만 계속 그러지. 보여주면서 어. 채찍 수만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또 끝나고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또 그 장면을 어. 한 대여섯 반복해서 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굴이 이제 빨개지는 거죠. 그렇지. 예. 그래서 봤지? 나도 오바했구나. 아, 오바했는데 중요한 건 조교사가 네. 선행을 가라니까. 네. 근데 나오자마자 어. 20몇 대를 때리는 기술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무도 침묵. 어. 예. 그래서 그렇지. 그냥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그게 옛날에는 예. 다 그랬어.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그때는 크게 제재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이제 탄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어느 좀 날부터 심했다 너. 제재를 이제 계속 두다 보니까 이제 다 기술들도 제재 받았는데 잘못하면 그러니까 똑바로 가는 거고 채찍질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외곽 번호일수록 더 불리한 거지. 네. 제일 중요한 자리 잡기를 못하잖아 외곽 번호는. 그렇죠. 예. 안쪽에 말들이 좀 늦은 말들이라도 막 밀고 나와 버리니까 뭐 이렇게 그렇지. 차 운전하실 때도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안쪽으로 진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차가 그 자리 안 내주려고 왱 하고 이제 오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 그렇듯이 지금 비슷하죠. 공정한 경기지만 이 네. 게이트 번호에서 진짜 말들이 우승 확률이 줄어들고 그런 게 많고 그런 게 결정되는 것 같아. 그렇죠. 야 오늘 날씨 엄청 좋은데 네. 너무 길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네. 시청자분께 인사하고 마칩시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